낭독 모녀. 세계의 신비로운 전래동화 중국편 노란 용. 옛날 옛적에 장이라고 하는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늘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항상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장이 13살 되던 해까지는 말이죠. 장은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이름은 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늙고 지혜가 많은 할머니는 장의 어머니가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장을 아기 때부터 줄곧 돌봐주었습니다. 장은 할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낮잠을 자고 아버지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은 그때 정원으로 나가 평야와 굽이치는 강 너머에 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이 조용히 공상에 잠겨 있는데 어떤 잘생긴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온통 노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4명의 하인이 따랐는데 그중 한 명이 주인에게 화려한 노란 양산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일행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장은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잘생긴 젊은이가 탄 말은 언뜻 보기에는 백마 같았지만 움직일 때면 마치 물에 비친 햇살처럼 여러 가지 빛깔이 아롱거렸습니다. 장은 말발굽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인들의 발도 역시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허공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들 일행은 정원의 문 앞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내 아들 장아, 너의 아버지의 정원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까? 너무 지쳐서 그래. 들어오십시오. 장은 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볍게 말에서 내렸고 한 하인이 말을 문 기둥에 잡아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집 바로 옆에 안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장의 아버지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장에게 가벼운 다과를 준비해 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아 잘생긴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장은 약간 떨어져서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고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이의 옷에는 이음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말의 몸 위에는 털 대신 작고 하얀 비늘이 반짝거렸습니다. 비늘 하나하나마다 작은 오색의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행은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젊은이는 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양산을 들고 있던 하인은 문을 지나기 전에는 양산을 아래로 내리고 있다가 길에 이르자 양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잘생긴 젊은이가 말 위에 오르면서 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십시오. 장은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손님들이 산으로 난 길을 올라가는 것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올라가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라 산봉우리 위에 비구림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손님들도 다 있구나. 나는 그 젊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젊은이는 내 이름은 물론 나에 관해 아주 소상히 알고 있지 뭐냐. 너도 뭐 이상한 게 눈에 띄지 않았니? 예, 아버지. 발과 말굽이 땅에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일이라면 아주 잘 아시니까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 깊이 잠들어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계속 기다렸더니 할머니는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었는데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장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렴. 그래서 장은 잘생긴 젊은이와 이음새 없는 옷과 4명의 하인과 하얀 말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일행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것도 얘기했어요. 이음새 없는 옷은 마법의 옷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신성한 색이지. 그 젊은이는 노란 용이고 말은 용마이고 하인들은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이다. 큰 태풍이 올 조짐이로구나. 또 얘기할 게 있니? 예, 양산을 들고 있던 하인이 우리 집 정원을 떠나기 전에 양산을 거꾸로 들었어요. 그건 좋은 징조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니 서산이 짙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과 함께 자지 않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은 노란 용을 위해 할머니가 만들어준 노란 옷을 입고 노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오래된 노란 책에 적혀있는 마법의 주문을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태풍이 기어이 닥쳐왔습니다. 장은 책을 덮고 아버지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산에서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강물은 계속 불어나 마침내 둑을 무너뜨리고 벌판 위로 밀려들었습니다. 나무, 집,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게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천둥 번개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지자 아버지와 장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홍수가 정원 바로 앞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산으로 피신해야 했어. 거기라면 안전했을 거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장은 정원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집 위에 노란 용이 보였습니다. 마치 장의 집을 지켜주려는 듯이 몸을 쫙 뻗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아버지, 노란 용을 보았어요. 장이 외쳤습니다. 피곤해서 꿈을 꾸고 있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직접 하늘을 보았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집에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너가 어제 용과 하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준 덕분이다. 정오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오직 장의 집만이 태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 말짱했습니다. 물은 정원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지만 그 주변만 휩쓸어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물을 막아준 것 같았어요. 오후 늦게 해가 다시 나왔습니다. 장은 다시 정원 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서쪽을 보았더니 어제의 그 젊은이가 노란 옷을 입고 4명의 하인과 함께 백마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어제처럼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걸었어요. 정원문에 이르러서는 젊은이가 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다시 들른다고 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정원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장은 젊은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젊은이는 말의 목에서 비늘을 하나 떼어서 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해라.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해. 장은 다시 절을 했습니다. 젊은이와 4명의 하인은 물을 가로지르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말발굽과 하인들의 발이 공중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행은 계속 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은 안으로 바삐 달려들어가 말의 목에서 떼어낸 비늘을 비단 안감을 댄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노란 용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리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장은 할머니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고 빛나는 작은 비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황제께서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부르실 게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잘 될 거야. 황제께서 왜 우리를 부르신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알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과 큰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황제의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태풍을 피하려고 산에 도망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농부 이내의 집에 일어난 기적도 알려졌습니다. 오직 이내의 집에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강에서 범람한 물살이 그 집과 정원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둘러싸고 있기라도 한 듯이. 이 얘기를 들은 황제는 누군가 거기서 신비한 마법의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를 모두 황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너무 졸려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과 아버지만 즉시 사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곧 인과 장을 불러서 만나보고 태풍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인이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그건 제 아들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애가 이야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은 노란 용을 처음 만난 때부터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장은 그때 나무 상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비늘을 꺼냈습니다. 비늘이 어찌나 밝게 비치는지 방이 대낮같이 환해졌어요. 이내 아들 장아, 이곳에 남아서 황실의 마법사가 되어라. 노란 용이 마법의 힘을 지닌 비늘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황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은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황실의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마의 비늘을 지닌 마법의 힘은 빛을 더해 갔습니다. 손에 비늘을 쥐고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비늘로 앞일을 알아맞힐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죠. 황제는 장에게 큰 상을 내렸고 황궁 근처에 큰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도 그곳에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편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저 계속 잠을 잤대요. 그리고 잠깐 깨어날 때면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지혜와 지식을 장에게 나누어 주었지요.